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등꽃을 좀 해볼까요? 등꽃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등꽃 자체가 아니라 등꽃의 잎이죠. 등나무 잎입니다. 잎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서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잎이 있다 그러면 이처럼 또 위로 탁 올라간 잎이 있어서 서로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줘야 이게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위아래 그리고 또 좌우. 그래서 그럴 때만이 이 잎이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또 뭐를 넣어놓기가요? 그렇죠. 꽃잎을 넣어놓기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야, 지금 잎이 이렇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좌우에도 있는데 한쪽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뭐가 내려가느냐? 당연히 꽃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꽃이 내려오고 그러면 아주 좋은 전형적인 뭐가 돼요? 등꽃이 되겠죠. 등꽃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무슨 색을 쓸까 고민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흰색에 자주색 또는 이 자주를 만들 때 적자주를 만들 거냐 청자주를 만들 거냐에 따라 보라색을 만들 때 청보라냐 적보라냐에 따라 색을 더 넣으면 돼. 예를 들어 붉은기를 더 넣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적보라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형태로 색을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고 흰색을 먼저 이렇게 살짝 해준 후에 색을 한번 이렇게 낸 후에 그 잎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위에는 나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두 잎이 들어갈 거고 이 나비 형태는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사이를 좀 띄웠다가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위쪽은 좀 이렇게 보랏기가 또는 자줏기가 조금 더 돌고 밑에는 좀 이렇게 여유로운데 이때 밑에는 나비처럼 이렇게 나비 잎이 나비 날개가 총 4개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물론 이때 가운데에 이렇게 선을 주고 이 선 준 사이로 좌우로 뭐가 있으면 더 좋을까요? 그렇죠. 노랑이 기운이 살짝만 들어가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러면 아주 멋스러운 뭐가 돼요? 그렇죠. 등꽃이 완성이 돼요. 그렇지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게 요거를 너무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 놓고 밑에는 그렇죠. 어두운 이게 나비 같다면 밑에는 콩깍지 같이 이렇게 이거 두판형이라고 그러죠. 두판형에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요럴 때 요렇게 사이사이에 좀 넣어주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노랑을 좀만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한번 이 꽃받침을 해서 뭐를 해요? 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꽃받침을 이렇게 해주고 등꽃에 꽃받침을 해주고 이렇게 내려오면 정확하게 완성이 되겠죠.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등꽃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등꽃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사물의 관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이쪽에 한번 등꽃을 하나 살짝 더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 한번 등꽃을 작게 이렇게 이쁘게 한번 너무 많이 안 핀 그리고 바로 이렇게 메어 달린 두 판형의 아직 안 핀 꽃이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등꽃이 색깔이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환상적인 색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면 더 고급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꽃은 갈등이라고 하는 등나무와 칡나무가 만나면 꼬이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풀릴 수 없어서 갈등이다라는 옛날 어른들이 있는데, 그런데 뭐 왼쪽 오른쪽 사실은 그렇게 햇빛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요. 꼭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옛날 분들의 그 말 때문에 자주 함정에 빠지긴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를 넣으면 돼요? 그렇죠. 줄기, 등나무에 줄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등나무의 줄기는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응? 응. 그래 놓고 위에서 뚝. 응? 응.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쫙하니 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잎을 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등나무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벌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새라든가 나비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죠. 야, 일단 이 등나무 잎의 잎맥을 이게 이렇게 복잡한데, 즉 정쇠, 자질구레한 것은 한 덩어리 같고 한 덩어리는 자질구레하게 쪼개야 된다는 원리, 정쇠 기법이 있죠. 이것은 제가 구드론에서 설명한 화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잎도 더 이상 쪼개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오늘은 잎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맥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귀한 여러분의 그림 시도가 될 거고 또 창작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벌써 등나무가 완성이 됐죠. 여기에 제가 그냥 벌 한두 개만 이렇게 한번 더 그려봐 드릴게요. 이렇게 벌을 이렇게 해서 벌을 한두 개만. 왜 그러느냐? 안 그려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 단순한 그림에 생기를 넣기 위해서는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활동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를 그리기도 하고 나비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비의 날개를 간단히 쪼개서 붓을 이렇게 파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좀 어두운 부분에만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무늬 그리고 더듬이 발 이렇게 벌을 발 이렇게 하면 벌 두 마리가 아주 이쪽에 쫙 날아드는, 그리고 이렇게 두 마리가 붙어 있을 때 어떤 한 마리는 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더 좀 생기가 돌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 둘 완성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화재 쓸 자리와 그리고 벌의 생기를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도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쇠라고 하는 특이한 화론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연습을 한다면 파초, 연 또는 이런 그림 그리는 걸 어려워하시지 않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판자처럼 넓은 건 쪼개고 또 이렇게 모한 거는 자질구레한 거는 판자처럼 합쳐놓고 이러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굉장히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겠죠. 그냥 이렇게. 자, 오늘은 등꽃 전해드렸습니다. 귀한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